확실합니다. 책임집니다. 근데 그 책임이 말로만 지는 거냐, 진짜 책임을 지는 구조냐, 이거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 19년 차인 제가 보는 현재 강남 빌딩 시장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남 빌딩 시장이 과거 뭐 4-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물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오면 언제든지 사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면서 건물을 사서 지어서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높은 가격에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 있어야 될 근생 건물의 위치를 벗어난 위치의 건물들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강남의 꼬마 빌딩의 공실률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대로변에는 프라임 빌딩, 뭐 상업용 빌딩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남 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소형 빌딩과 그리고 그 빌딩들로 인해서 뭐 먹장 골목이 형성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이 임대를 들어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원래 주택가였어요. 그러면 주택과 이 중소형 빌딩의 사이 정도 되는 위치는 돼야 근생 건물이라는 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22, 3년 정도부터 이 안쪽까지 근생 건물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강남 빌딩 시장에 근생 건물과 주택 건물의 땅값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땅값은 뭐 한 3천만 원 뭐 내외. 그리고 이제 근생을 지을 수 있는 데는 뭐 5-6천만 원 내외, 뭐 이렇다고 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쪽도 갑자기 여기 5-6천이야? 여기 4-5천은 돼야 돼. 이러면서 주택지도 금액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임대료 기준, 여기에 매매가 기준으로 여기가 싸다, 매매가가 싸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료가 싸다, 이러면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된 시장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꽤 이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말도 안 되는 위치인데? 근데 그런 데들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서 엑시트를 하는 경우들이 2020년, 22년, 23년, 24년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왜 이어졌냐면 건물을 사서 본인이 그냥 쓸 사람들이 그런 데 건물을 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들어갈 거면 거기를 안 가는데 내 건물이니까 가는 케이스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물에 어떤 회사들이 쓰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계속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건물들은 임대가 안 나가거나 매각이 안 되거나 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2024년 하반기, 25년 이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공실이 계속되고 원가 이하로 팝니다 하는 것들이 25년 전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건물들은 원가 이하로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뭔가 임대료가 싸더라도 들어갈 텐데, 여기는 위치가 안 맞으면서 금액만 싸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되거나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 중간, 예를 들면 주택가와 근생의 시작점 정도 되는 이 위치에 있는 근생 건물들은 어떠냐? 사실은 이 앞쪽에서 임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이 안쪽으로 가서 본인 사옥을 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서 본인 사옥으로 쓰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일어난 지가 불과 2-3년 됐단 말이에요. 막 붐이 일어난 지는. 그러니까 뭐 강남에 건물 월세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그걸로 대출이자 내면서 사옥을 가지세요. 근데 위치는 다 앞쪽이 좋은 건 알지만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가서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해서 사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특수 업종들은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쓰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내 거니까 쓴다, 이 개념으로 들어간 지가 이제 한 2-3년, 이제 곧 4년 차 되겠죠. 어떤 회사들은. 그럼 이 회사들이 앞으로 잘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하면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유지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걸 임대를 주거나 팔거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지금 전후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부터 길어봐야 1, 2년 안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들과 괜찮은 위치,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 위치에 있는 건물들과는 전 시장이 이원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확 떨어지고 원래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주택지는 원래 3천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3천이면 사는 거였고 여기 근생은 적어도 5, 6천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경계가 모호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근생할 수 있는 위치가 뭐 1억 2천, 1억 3천인데 안쪽 가도 뭐 1억은 줘야 된다. 8천, 9천은 줘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안 맞단 말이에요. 회로 먹을 수 있는 생선과 조림이나 구이밖에 못하는 생선은 가격 선이 명확히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 선이 모호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다시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안쪽을 근생으로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저는 이건 자연스럽게 다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쪽 이 위치가 근생하는 위치구나 하는 시점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미 지어놓은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앞쪽에 지어놓은 것들은 그냥 다 괜찮냐? 또 이것도 위치를 탄단 말이에요. 위치를 타기 때문에 어떤 건물들은 바로 임대가 잘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임대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미 써둔 입지 8법칙 보시면 그 법칙에 딱 맞으면 임대 안 나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건물들은 그렇게 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위치는 다 그런 거 맞는 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가격 내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선이라는 거가 맞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물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시장, 이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의 시장을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원래는 위치만 괜찮으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위치만 괜찮으면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골목 아니면 족발 골목이 있다고 칠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거길 가서 어느 집을 갈지 봤어요. 어디가 사람 만나 어디가 맛있나 간판도 보고 밖에 써놓은 것도 보고 이렇게 그 골목을 다니면서 읽어보다가 어느 식당을 가게 됐어요. 내지는 누구한테 들은 데를 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골목이라는 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메뉴가 있는 골목들 그럼 그 골목에 가면 다 잘 되거나 그 골목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온라인 마케팅이 생기면서 보고 어느 식당만 잘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 식당만 줄을 엄청 서 있고 바로 옆인데도 바로 옆에 식당은 손님이 없는 음마아파트 상가에 칼국수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엄청 오래된 거기 엄청 줄 서잖아요. 점심때마다. 근데 바로 옆에 칼국수 똑같이 하는데 한 2명 앉아 있거나 아예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건물에서도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앞으로. 뭐냐면 위치가 괜찮은데도 어떤 건물은 임대가 꽉 차 있고 줄 서 있고 어떤 건물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러니까 건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사고 나서 아니면 지어놓고 나서 임대를 맞춰야겠다. 이 정도 위치면 그냥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어놓거나 사고 나서 임대를 생각하는 그런 구조에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짓거나 사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선정하는 거죠. 선정할 때부터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건물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치가 좋아도. 그러니까 제가 강남 빌딩 말할 때 적어도 30억이 있어야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쪽에 있는 건 30억 없어도 돼요. 10몇 억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저는 이쪽 안쪽에 있는 건물들을 산다는 거는 강남 빌딩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싸게 사면 지금보다 돈은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100억 넘게 원가가 들었는데 사가지고 건물을 진 데까지 예를 들어서 뭐 80억 정도에 사가지고 뭐 건축비랑 세금까지 다 해서 한 100억 넘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뭐 90억에 판다, 85억에 판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90억이나 85억에 사면서 4, 5억 깨진단 말이에요. 취득세랑 복비하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85억에 샀는데 원가가 90억 된다. 그럼 이거 100억에 팔 수 있을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려면 훨씬 더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물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팔리긴 팔리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산 사람도 예를 들어서 건물 사서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면 본인 돈이 25억 들어갔어요. 10억 싸게 팔려면 본인 25억 들어간 거에서 15억만 남는 거예요.
20억 싸게 팔면 예를 들면 본인은 한 5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본인 투자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죠. 근데 이쪽 시장은 뭐 10몇억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적어도 근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최소 30억이 있어야 돼요. 30억이 있어야 100억 선의 건물을 살 수 있고 100억 선 정도 돼야 이 정도 위치에 땅 크기가 5, 60평 정도는 되고 뭐 층수는 5, 6층 정도 되고 뭐 지하 1층이 있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임차는 맞춰놓고 건물 선정이 돼야 돼요. 임차가 잘 맞춰져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이미 어떤 임차인들이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건물을 사면서 저는 고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이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모든 시장은 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송이라고 치면 우리가 원래는 3박 4일 4박 5일 걸리다가 지금은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달 안 되던 식당들도 지금 다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말이 돼? 하지만 시장은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왜? 그쪽 방향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건물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한다고 치면 이거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위치도 괜찮은데 임차까지 확실히 이미 게임이 끝나 있다. 이미 대기를 하고 있다. 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임차가 들어오고 싶은 위치에 들어오고 싶은 구조를 만드는 거를 넘어서 이미 픽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 위치에서 공실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지만 이 중간 위치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보장을 누군가가 해준다거나 아니면 임차가 애초에 맞춰져 있거나 임차의 형사가 이미 받아져 있거나 아니면 본인 인적 네트워크로 뭔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이상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명확한 강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예. 근데 왜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렵지. 예를 들면 강남에 건물을 거래를 하다 보면 괜찮은 위치를 거래할 때도 있고 아닌 위치를 거래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거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아니 정말 확실한 데라면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빼고는. 근데 아닌 걸 할 때는 말만 그렇지 속으로는 아닌 거 본인들도 알거든.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것만 하니까 임대 보장이라는 걸 하잖아.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 확실성이 있냐 없냐로 훨씬 더 양분된다고 보거든. 해놓고 괜찮을 거다. 이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강남에 엉뚱한 위치에 건물 지어놓고 지금 비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렇지만 겉으로 얘기를 못해. 왜? 겉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잘못 샀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 건물을 사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싸게 파는 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그 60억 있는 사람들은 30억짜리 두 개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예를 들면 60억 가지고 30억씩 두 개를 나눠서 100억짜리 두 개를 산다. 아니면 60억 가지고 200억짜리 산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60억이 있는데 내가 60억을 다 투자하기는 좀 겁나. 한 번도 안 해본 선택이야. 그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30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그 뒤에 30억을 가지고 하나를 더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 일이 되고 오히려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에서의 제일 좋은 위치가 있을 거고 200억짜리 건물에서 제일 좋은 위치가 있을 거야. 물론 100억짜리에서도 좋은 위치 찾을 수도 있고 200억짜리에서도 나쁜 위치 찾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비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지. 하지만 같은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억짜리에서 제일 좋은 위치보다는 200억짜리에서 제일 좋은 위치가 더 나아. 한 번에 할 때 확실한 걸 하는 게 무조건 나아. 본인이 선택하기 힘들거나 결정하기 힘든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을 하는 게 무조건 나아. 자, 이걸 좀 쉽게 이해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10억짜리 5개를 외곽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강남권에 50억짜리 하나를 샀냐. 이거랑 똑같아. 아, 그거는 뭐 재산세가 있고 뭐 다주택자 어쩌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아. 물론 그럼 100억짜리는 별론 거예요? 200억짜리보다 무조건 별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는데 차라리 모아서 60억 만들어 가지고 200억짜리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30억에서 60억을 모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따라 다릅니다. 1, 2년 안에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200억짜리 삽니다. 근데 그거 5년, 6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100억짜리 먼저 사는 게 맞습니다. 왜? 100억짜리 사고 그 뒤에 돈 모아서 이거 팔아서 합쳐서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돈을 모으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따른 문제지 뭐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를 둘지 안 둘지는 내가 돈 모으는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빌딩 시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놓고 본다? 사고 나서 뭔가 해결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세팅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산다. 물론 그러면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좀 더 값을 치르더라도 확실한 걸 사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내가 처음 건물을 사서 짓거나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임차까지 맞춰야 돼요. 본인 능력이 된다면 일단 제일 좋을 거고, 아니면 그걸 누군가가 해준다면 그 사람이 그런 뒤 상황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괜찮으니까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책임집니다. 근데 그 책임이 말로만 지는 거냐, 진짜 책임을 지는 구조냐, 이거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 빌딩 공실률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기사 찾아보세요. 꼬마 빌딩까지 다 따진다면 지금 기사에 나는 것보다 훨씬 공실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안쪽에 다 있어요. 주택가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앞쪽에서 임대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뒤에 가서 본인이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이자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들어가 있어서 임대 수요가 자체가 지금 줄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세보다 대출이자 내고 본인 건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도 위치가 좋은 데 건물 산 분들은 그 말이 맞을 거지만 안쪽에 있는 분들은 시간 지나서 오히려 손해거나 월세 내는 게 더 나은 상황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걸 선택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렸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쫙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차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가로수길 메인이나 지금 안쪽도 조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난 그런 쪽이 좋아라고 생각하면 현금 소득이 확실히 많으면 돼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버틸 거야. 그러고도 난 갖고 싶어. 예를 들어 가로수길 메인 라인 보면은 공실이어도 싸게 내놓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험하고 싶다면 그 정도 소득이 많고 받쳐줄 수 있다면 그거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확실한 것만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봤을 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금액이 커질수록 위치가 좋아집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테헤란로 대로변에 지금 막 공실로 다 비어있는 건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금액이 높아질수록 안정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팔아가지고 조그만 걸로 50개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확실히 큰 걸로 가는 방향은 정확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기가 본인이 마음의 결정이 안 내려져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위치가 좋은 거를 사려면 금액이 더 커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아파트로 대입해봐도 똑같거든요. 그 외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부분.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강남 빌딩 시장을 19년 이상 겪으면서 현재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구조가 정확히 맞춰져 있는 거, 그리고 보장이 될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모험으로 하는 거는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는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 오늘 강남 빌딩 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년 동안 쭉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